란겐 재단을 하는 김에 제가 알고 있는 안도 작품 중 가장 최신 작품인 LG 아트센터 서울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가장 짧게 걸린 답사이기도 하네요. 집이 근처라서 집에서 출발해서 답사를 마치는 데까지 1시간 반밖에 안 걸렸거든요. 헤헤. 사실 LG 아트센터 서울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안도의 작품 스타일 중에 하나라서 기대가 컸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안도 작품은 별로 운이 없었거든요. 집에서 가까우니 날씨를 보니 이날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충전하고 바로 가서 이렇게 찍어 보았습니다. 또 이렇게 답사를 가기도 하네요. 올해는 일본 큐슈 지역 답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벌써 출발인가요? 이 LG 아트센터 서울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LG 아트센터 서울에 있는 마곡은 서울의 서쪽 끝에 있습니다. 사실 김포공항 근처이지요. 제 집도 이 근처이고요. 이 이상은 개인정보 차원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자, 들어가 보시면 저기 보이는 게 바로 LG 아트센터 서울입니다. 집 근처에 있지만 여기에 주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여기 마곡광장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지하로도 지상으로도 연결되어 있고요. 걸어서 한 5분도 안 걸립니다. 마곡광장과 연결된 지하 통로로 나오시면 이렇게 바로 LG 아트센터 서울이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평범해 보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봐서는 안도의 시그니처 재료인 노출 콘크리트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안도의 최신작이라고 하기에는 전체 매수도 좀 평범해 보이고요. 하지만 역시 한방이 있더라고요.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LG 아트센터 서울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저 튜브 공간이요. 그리고 저 메뉴에 있는 타원형의 탑이 그래도 노출 콘크리트인 줄 알았는데 뒤쪽에서 보니 그냥 패널 마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측면으로 돌아오니 노출 콘크리트가 좀 보이네요. 그리고 지붕 캐노피도 뮤지엄 산이든 효고 현리미술관에도 많이 본 스타일이고요. 그래도 이렇게 유리 커튼을 많이 쓰는 안도의 작품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던데요. 그래도 한국에서 많은 작업들을 하다 보니 이제 한국적인 환경에 적응을 한 것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공간이 어두컴컴한 것은 못 참잖아요. 제가 안도의 공연장 건물은 처음 보았는데 전시관이든 주택이든 간에 LG 아트센터 서울의 내부 공간이 제일 밝았던 것 같습니다. 저기 보이는 튜브 입구는 아까 전 보여드린 튜브 입구의 반대편입니다. 여기 공연을 보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안을 들어갈 수 있나 좀 걱정은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LG 아트센터 서울의 정문은 이쪽입니다. 역시 입구 가벽은 잊지 않았네요. 정말 아마 LG 아트센터 서울을 구경 오신 분들한테 가장 인상적인 공간이 저 튜브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다른 안도의 작품에서 저런 스타일은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LG 아트센터 서울 본관 말고 여기 방문자 센터가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방문자 센터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뒤쪽으로 오시면 방문자 센터 위쪽의 루프 공간이 대지와 자연스럽게 이어져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올라오시면 멀리 서울 식물원부터 LG 아트센터 서울 부지 전체를 이렇게 쭉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방문자 센터도 안도 다다오가 디자인한 것이겠죠? 아닐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루프 공간에는 오픈 스페이스도 있고요. 스타일로 봐서는 안도께 맞는 것 같긴 한데 다만 뒤로 열린 공간들은 나무를 심지 않고 그냥 시선이 열리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곳이 바로 마곡광장으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입니다. 뭐 좋더라고요. 다만 저 지하에도 청소년 교육 공간이나 가게들이 있던데 그쪽이 활성화되려면 정말 LG 아트센터 서울이 장사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작년에 LG 아트센터 서울이 오픈되고 나면서 꼭 답사를 가거나 여기서 공연을 보려고 했는데 막상 집이랑 가까우니 2년이 지나서 이렇게 오게 되었네요. 예전에는 안도 작품이랑 인연이 없었던데 운명도 바뀌나 봐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평면을 일단 1층밖에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정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먼저 이 튜브 공간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정문 쪽 북서측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저 튜브 공간이 유리 커튼홀 안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저 유리를 뚫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드네요. 들어오니 이런 모습이네요. 답사를 간 날은 뮤지컬 레베카를 공연하고 있었습니다. 공연을 오신 분들이 이 공간에 들어오셔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여기 스케일감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노출 콘크리트를 마감 재료로 쓰지 않은 것은 좀 의외였습니다. 여기에도 삐죽하게 튀어나온 동선 부분이 있네요. 바로 전에 보여드린 랑겐 재단에도 이와 비슷한 공간이 모던관에 있었죠. 그리고 튜브를 가로지르는 저 브릿지, 정말 올라가고 싶었는데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저기서 이 공간을 한번 사진 찍고 싶은데요. LG 아트센터 서울 내에는 LG 디스커버리 랩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단체 예약만 받는다는데 내부가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안도가 중국에 지은 작품에도 이와 비슷한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독재 정권이 있는 한 가지 않을 것이라서 영원히 알 수 없을 것 같네요. 어쨌든 한국에는 이런 독특한 건물이 전무하기에 이 건축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나무 마감재 사이에 펀칭이 되어 있는 구멍들이 많던데 이것이 무슨 기능을 하는 것일까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공연장 내부랑 LG 디스커버리 랩 이외에는 다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동남쪽 홀입니다. 여기가 튜브에서 동남쪽 홀로 나오는 입구입니다. 확실히 튜브의 구조체는 노출 콘크리트이네요. 홀 안쪽에는 이렇게 램프 공간이 있고요. 평면을 보니 저 유리창 안쪽에는 소규모 공연장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화장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내려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남쪽 홀에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 준 계단과 브릿지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전형적인 안도의 디자인이죠. 그런데 일본이면 안도의 디자인은 저렇게 유리 난간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그냥 유리만 세워놨을 텐데요. 자, 이제 정문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제가 여태껏 보지 못했던 안도 스타일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정문에서 들어오자마자 살펴본 로비 공간입니다. 거대한 곡면의 벽면이 참 인상적이죠. 안도의 작품 중에는 이런 형태의 공간감을 가진 공간들을 아마 처음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 보았거든요. 그래서 무척 인상적입니다만 이게 사실은 처음이 아닙니다. 전에도 비슷한 게 있죠. 반대쪽에서 보는 공간감은 또 이렇게 또 익숙한 느낌의 공간감이 있었습니다. 그게 좀 희한했습니다. 또 다른 반전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 작품들이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대한 곡면을 이용한 안도의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못 볼만도 하네요. 제가 갔던 일본의 지역이 다 아니던데요. 올해는 다행히 이쪽으로도 갈 예정이니 이 작품들도 업로드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공간감이 우리에게 안도의 작품으로 낯선 공간감이지만 이미 안도는 한번 시도한 공간감이라는 것이죠. 저쪽이 바로 오디토리엄 입구입니다. 금요일 점심때이지만 생각 이상으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레베카가 한국에서 꽤나 롱런한 뮤지컬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도의 공연장은 처음이지만 전체적으로 공간 배분이나 이런 것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튜브 공간처럼 거대한 곡면으로 형성된 가벽이 중앙 오디토리움 공간을 한 번 더 감싸게 되면서 신선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레베카를 한번 보고 여기 오디토리움도 한번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제가 이미 레베카를 다른 곳에서 보았네요.
그래서 여기 오디토리움 내부 사진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생각보다는 압도적인 오디토리움 디자인은 아니네요.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기발한 오디토리움 디자인은 아니네요. 규모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여기에는 소규모 연극을 공연할 수 있는 무대도 있는데요. 바로 이쪽에 있는 블랙박스 극장입니다. 블랙박스 극장 앞에 로비는 오디토리움 로비보다 반쯤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연극을 공연 중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화예술 공간이 강서구에 생겼다니 지역 주민으로 기쁩니다. 여기 블랙박스 극장 사진을 구해 보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면 연극을 공연하기에는 조금 곤란해 보이는데 좌석들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제 상층부로 올라가 볼 것입니다. 그런데 평면이 없어서요. 이제부터는 그냥 설명할 수밖에 없겠네요. 우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밖에는 없네요. 그리고 계단폭이 넓어서 가운데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건축 복귀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이런 난간은 안도 스타일은 아니죠. 2층에서 올라와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이 공간의 특히 독특한 것은 가운데 있는 돌출 발코니입니다. 이건 재미있네요. 그런데 역시 안도답네요. 지상층부터 3층까지 쭉 올라가는 기둥들은 재미있긴 한데 약간 간격 조절엔 실패한 것 같네요. 오디토리움이 전체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층은 2층 오디토리움으로 들어가는 입구들이 저 공간 안쪽에 있습니다. 이 공간을 살리는 것은 역시 거대한 연속된 공면의 벽이네요. 사실 저 안쪽에 가서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제가 DSLR을 들고 다니니 혹시 상업용 사진을 찍냐고 여기 직원들이 뭐라고 해서 찍기 뭐했습니다. 여기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입니다. 3층에서 올라와서 2층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깥쪽으로 나가는 발코니가 있는 것 같은데 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2층에는 저렇게 카페 같은 것이 있고요. 3층에는 양쪽에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저기 레스토랑이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일단 뷰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3층 가운데에 있는 발코니에서 아래 공간을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더 난간으로 달아갈 수 없게 되어 이게 한계이네요. 생각 이상으로 여기 공간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랄까 안도가 크게 장난질 안 했다라는 느낌, 그리고 이제 나이값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는 3층에 오디토리움 입구가 있는 복도이고요. 이 복도를 따라 쭉 걸어 나가시면요, 이렇게 3층의 테라스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 식당 쪽에서는 테라스 쪽 좌석도 있고요. 테라스 출구는 여기입니다. 그런데 좀 평범해 보이긴 하네요. 여기 테라스 정원은 뭐라고 할까, 좀 뭐라 하다만 느낌이라고 할까요? 좀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 조경도 너무 한국적이라서요, 좀 틀을 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LG 아트센터 서울이었습니다. 혹시 공연이 아니라 안도다더의 작품을 보러 오신 것이라면 오신 김에 이것도 구경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바로 김찬춘 건축가의 서울 식목원입니다. 집 근처라서 짓는 것을 지나가면서 보았는데 저는 무슨 전파 망원경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도 진작에 답사를 하긴 했는데 건물은 멋지긴 한데 여기 온실의 식물들은 좀 별로였습니다. 정말 한번 안도 건축의 답사 유니티니 이렇게 바로 집 근처에도 안도 작품이 들어서네요. 올해 여름 답사에도 일본 답사를 계획 중인데 또 잔뜩 안도 건축을 답사해서 소개하게 되겠지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치노의 아페이였습니다.